자, 국제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으네요. 북한 평양에서 심야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뉴스 정리하고 송 작가 TV만의 특별한 정보와 분석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네, 북한이 어제 평양 김일성 광장 일대에서 야간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입수한 인공위성 사진에는 김일성 광장 주변에 ICBM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대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 크기의 초대형 위장막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 열병식 현장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리홍중 중국 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 등 러시아 중국 대표단도 함께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근데 여기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몇 가지 팩트들이 있어요. 아 근데 나는 이게 왜 전승절이라고 해? 지들이 이겼다는 거지. 휴전일이잖아. 그러니까 지들이 이겨서 했다는 거지. 뭐야? 왜냐면 우리는 그 휴전 협정에 참여를 못 했잖아요. 이승만이 빤스를 했으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북한이 이거를 휴전을 했기 때문에 중국도.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한국을 이기고 미국을 대리해가지고 휴전을 끌어냈다 그래서 얘네는 전승절이라 우겨요. 미국을 내보냈다? 예. 미국을 쫓아냈다. 미국하고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것도 주장인 너무 거죠. 저기 뭐 갖다 대기 나누니까. 정신승리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그걸로 해갖고 이거를 굉장히 크게 하는 말하자면 경축일, 4대 경축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전승절도. 근데 이번에 또 70주년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 애들은 이제 5주년, 10주년 들어가는 거를 엄청 크게 한단 말이에요. 공산국가들이 많이 그러긴 하는데. 네. 그래서 이번 규모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역대급으로 적은 규모였어. 왜냐면 작년에 69주년 정승절을 할 때도 참석 인원이 1000명이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한참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외국 사절들을 안 받는데 이날만큼은 손님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1000명을 모아놓고 이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세봤는데 300명이 왔어요. 세보셨다. 네, 세봤더니 언제 세봤대? 예, 300명 정도가 왔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중국 쪽, 그러니까 중국 쪽 주요 인물들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쪽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한 거죠. 그래서 이날 그 전승절을 기념해가지고 러시아에서도 푸틴이 친서를 보냈고 중국에서도 시진핑이 친서를 보냈어요. 네. 근데 러시아 친서를 갖고 온 쇼이구는 김정일이 만났는데 시진핑 친서를 갖고 온 중국 사절들은 안 만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을 안 하고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300명밖에 참석을 안 한 초라한 70주년이 된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북한이 중국보다는 러시아 쪽으로 지금 확 붙어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보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쇼이구하고 김정은이 만난 거하고 쇼이구를 데리고 일종의 이제 북한의 무기 박람회장을 가갖고 보여준 거예요. 가서 봤는데 나 깜짝 놀랐어. 난 미국 무기 전시하는 줄 알았어요. 북한에서 무기 전시회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장비들이 이게 ICBM 이제 보여준 거고요. 안에 있는 장비들이 이게 다 미국 무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인기 리퍼부터 시작해갖고 저런 대형 ICBM들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연장포,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다연장포를 북한이 개발해서 갖고 있는 거야. 이런 등등의 무기들, 최신 무기들을 모형인지 뭐 작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다 보여주는 굉장히 큰 행사를 이번에 준비를 했다는 거지. 러시아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중국 사람도 데리고 와서 보여줘야 되는데 러시아 군사 고문단 이 사람들한테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앞으로 군사 협정을 맺는다라는 방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중국이 야간에 열병식을 하는 이유는 저 열병식에서 북한이 야간에 열병식을 하는 이유는 저기 있는 장비들을 구체적으로 잘 안 보여주려고 저거래요. 근데 그 장비들 중에 대부분 최신 무기라고 불리던 것들은 네.
중국에서 빌려와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동북 삼성에 중국 1군단이 있거든요. 그 1군단 안에서 각종 뭐 장비들을 빌려가갖고 여기에서 중국 최신 무기들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지, 규모가. 이거를 중국이 먼저 줄인 건지 아니면 러시아하고 붙는 게 중국이 기분 나빠서 줄인 건지 아니면 중국이 먼저 줄였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하고 붙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멀어지고 러시아가 긴밀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대놓고 중국한테 북한을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대놓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전에는 중국을 물밑에서 중국한테 샤바샤바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런데 최근에 공식 발표를 중국이 북한을 컨트롤해야 된다,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게 중국이 애를 써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북한은 중국의 종속 변수야라는 걸 미국이 아예 까버린 거죠. 자,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듣고도 예전과 똑같은 모습을, 중국과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북한 입장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전에 그 시진핑하고 키신저하고 만난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북한하고 대만하고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하하 웃으면서 넘어갔던 미군 병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북미 간에 하하하. 3번 웃은 거야? 네. 아무튼 하하하. 그 미국 사람이 하하하 하고 웃어? 미국 사람 웃는 게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그거 이후에 아주 지금 그 북한의 외교적인 역량이 막 발휘가 되고 있고 제재가 풀어지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IOC가 프랑스 파리 올림픽 초청장을 공식적으로 발행을 했고 지금 이제 스위스를 통해 가지고 국제적인 행사와 모임들에 참석해야 된다. 북한도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북한을 공식 석상으로 불러내는 이 초청장이 들어갔고요. 지금 유니세프가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국경 개방만 되면 북한에 바로 들어가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유니세프는 사실 미국이 주도하고 유엔 기관이긴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니세프가 주도하는 식량이나 의약품에 대한 본격적인 보급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 게 이미 이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빠지고 러시아는 밀착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게 어떠한 변수로 작용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원래 유럽 쪽 국가들은 북한하고 적대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가장 북한의 호의적인 국가는 사실은 영국입니다. 원래 영국은 탈북자들도 사실 영국으로 많이 가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도 마찬가지고 스위스, 이탈리아 다 마찬가지로 되게 그 내부에 친북파들이 많아요. 북한에 친화적인 사람들이 되게 그래서 많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폐쇄되어 있는 북한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한 자본이 영국 자본이고요. 엘리자베스 여왕도 생전에 오려고 했었고. 그렇죠. 네. 북한하고 거리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게 영국인데 영국이 뭐 신사의 나라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영국의 이제 정보부들, 이렇게 MI6하고 유택의 자본들이 북한 개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미국이 그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지금 끼어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인 거죠.